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가 패널 시간에는 안드라스 윤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오랜만에 다시 모셨는데요. 네. 요즘 뭐 경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준이 네. 계속해서 이자를 올리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봐야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특히 집값 얘기는 저희가 좀 뭐 열애를 놓더라도 상업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반의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을 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연준에서 이자율을 자꾸 이렇게 0.75 벌써 3번이나 올렸고 요 다음에도 또 0.75 또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지금 상업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계속해서 이제 페드에서 빅스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자율 했을 때 interest rate라고 한다면 네. 먼저 Federal Fund Rate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근이죠. 최근에 0.75가 올라서 3.25%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프라임 레이트 자체가 6.25%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네. 프라임 레이트 하면 이게 프라임 레이트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프라임 레이트는 일반 은행에서 차지를 하는 가장 낮은 레이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임 레이트에 속으면 안 돼요. 네. 이제 프라임 레이트는 사실상 모든 컨디션이 만족했을 때 줄 수 있는 가장 최저점의 레이트이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그런 어떤 이자율은 훨씬 높죠. 그렇군요. 예, 정말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이 프라임 레이트 자체가 6.25%다. 매우 높죠. 네. 왜냐하면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불과 몇 개월 전인 3월 달, 네. 바로 올해입니다. 네. 3월 달에 프라임 레이트 자체가 3.5%였습니다. 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 버렸네요. 정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건 정말 급속도로 지금 빠른데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워낙 급변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페드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기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프라임 레이트이 네. 정말 정말 낮았던 때 기억나십니까? 프라임 레이트 가장 낮았던 때 네, 최근에요? 네. 뭐 2%, 3% 정도 내려갔었던 게 가장 낮았던 거 아닌가요? 네네네. 3.25%. 3.25%. 예, 3.25%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2020년도에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예, 그때에 정말 정부에서 바짝 긴장을 하면서 프라임 레이트 자체를 3.25%로 아마 최저점을 찍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것이 한동안 지속되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돌아가서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6.25%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줄곧 뭐 3%, 4%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네. 우리가 2006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2006년도 6월에 프라임 레이트이 8.25%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높았었나요? 네, 그때 정말 옛날이요 같은데. 그렇죠. 네. 좀 가물가물하죠. 네. 그런데 정말 최고점을 찍었었을 때는 네. 정말 2001년도 1월에 9%까지도 프라임 레이트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이자율을 받아보면 사실상 2디짓이라는 네. 그런 엄청난 이자율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한동안 꽤 잠잠했었죠. 프라임 레이트 자체가 정말 좋게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바라봐야겠죠. 이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라임 레이트는 결국에 lowest rate, 네. 은행이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가장 낮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 이퀄리 론, 네. 그죠? 라인 오브 크레딧을 뽑았을 때 여기에 프라임 레이트에다가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0%에서 3%를 애드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높게 차지하는 데에서는 만일에 홈 이퀄리 론을 뽑는다면 9.25%가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내 집을 담보로 네. 이런 이퀄리 론을 뽑았는데 지금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SBA 론입니다. 네. 네. SBA 론 잘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네. 이용을 하는 SBA 론인데,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 자체가 2.25에서 4.75%까지입니다. 와, 그러면 10%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당연히 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본다면 미니멈 거의 9%대에서 SBA 론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프라임 레이트 자체가 6.25면 거기다가 3%만 애드해도 9.25. 그러나 4%까지 뭐 은행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내 네. 컨디션에 따라서 또한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바라본다면 10%가 넘는 거죠. 기존의 SBA 론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말 좋은 포인트인데 네. 사실상 우리가 SBA 론이나 커머셜 론이나 다들 아시다시피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얘기를 할 때 집 융자는 30년이다 하면 30년 픽스드지 않습니까? 그죠. 고정 이자로 돼요. 그렇죠. 그러나 SBA나 많은 어떤 커머셜 융자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하는 피리어드가 거의 뭐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 이후에는 프라임 레이트 따라 변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와, 앞으로 연준이 지금 계속 이자를 더 올릴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짝 긴장하는 거죠. 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네, 있겠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무엇이면 슬로잉 이코노미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페드에서 물가가 상승되고 자 우리가 쉽게 보았던 가스 프라이스. 네. 그래도 감사한 건 가스 프라이스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다시 오른다는 소문이 요즘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떨어졌죠. 떨어지긴 했죠. 예. 그런데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음식값이라든가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렌트값 네. 어마어마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또 웨이지조차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돈의 가치 자체가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좀 급변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정부로서는 슬로잉 이코노미를 이 이자율을 통해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인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자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상업부동산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지금 생각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집값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상업부동산 그리고 주택은 지금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상업부동산도 뭐 이런 똑같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집 같은 경우에도 렌트비가 올랐다. 렌트비가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자, 결국에는 네.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예전에는 렌트만 받아도 나머지 익스펜스가 나가도 no problem이었는데 네. 지금 내 렌트는 가만히 있는데 익스펜스만 올라가요. 그러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우리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바라볼 때 이 프로퍼티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컴 프로퍼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집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심플한데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자체는 프로퍼티 자체가 네. 내가 거기 있는 테넌트들을 통하여서 인컴을 제너레이트 얼마만큼 하는지가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higher interest라는 그 의미는 결국에 무엇이냐면 내가 monthly 내야 되는 론 페이먼트가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매우 간단합니다. net income, net operating income이라고 그러죠. 네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돈에서 내가 융자 금액을 빼야 되는데 융자 금액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렌트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것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좀 정리를 하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commercial real estate property 자체는 income property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revenue를 드릴 수 있는 source는 렌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collecting rent죠. 네. 자, 거기에서 마이너스 expense인데 그 expense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물론 트리플 넷도 있고 그로스 리스도 있습니다. 네. 그런 텀은 한번 우리가 시간 있으면 한번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도움이 될 것 같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예를 들어서 commercial real estate property 텍스 자체가 상승을 했다든가 그죠?
아니면 유틸리티가 상승을 했다라든가 네. 아니면 인슈런스 자체가 상승을 했다라든가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이엔이 또 네. 이렇게 닥쳤는데 네. 그것이 또 어떤 것을 초래하나 그만큼 또 인슈런스가 상승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기도 플로리다 인슈런스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 그만큼 익스펜스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러면 레버뉴에서 마이너스 익스펜스를 한 것을 우리가 NOI라고 부릅니다. 네. Net Operating Income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캐시 플로우죠. 그렇죠. 내가 얼만큼 돈을 가져가겠는가. 그런데 거기서 debt을 뺀다. 그러면 debt 자체가 바로 loan payment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higher interest 때문에 loan payment가 커졌기 때문에 cash flow는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 이것은 lower cash flow가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드니까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네. 그만큼 돈이 작게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less demand로 가겠죠. 아, 네. 그러면 less demand로 가면 지금 나와 있던 물건들은 서서히 흐름 자체가 쌓이겠죠. 그렇죠. 안 팔리니까. 그렇죠. 수요가 그죠?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하이 인벤토리로 돌아서겠죠. 아, 매물량이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을 내리면서까지 기꺼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그 집 가격의 흐름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가격은. 이게 네. 어차피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자체도 네. 물건의 가치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죠. 뭐 집값은 떨어지는데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만 오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전반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 트렌드에 따라서 네. 이 모든 것이 작동하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이제 이자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건물 주인이 테넌트들한테 월세 올리겠다 그러면은 그걸 네 하고서 올려줄 테넌트들이 뭐 100%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될 수도 없는 것이 네네. 리스 어그리먼트가 이미 되어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만일에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리스 레이트 자체가 락이 돼 있다면 네. 뭐 테넌트들도 그만큼 보호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면의 동전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프로퍼티의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 있고 매물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시려는 분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 개인적으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확실하게 그 시대가 다시 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매우 익사이팅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정말 비정상적인 이런 트랜잭션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정말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산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조금 깎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좀 몇십만 불이라도 좀 네. 깎아가면서 제가 뭐 브로커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네. 보기에도 좋잖아요. 뭔가 좀 일을 했다는. 그런데 사실상 마켓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깎다가 물건 뺏기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뺏겨 보니까 그동안 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억울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물건 자체가 일단 available 해지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리고 내가 그만큼 컴페어를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왜냐하면 물이 빠지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고 마켓에 있는 시간 자체가 이전 같으면 뭐 2주, 뭐 3주 이랬다면 네. 이제는 거의 몇 개월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간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네. 우리가 인트레스 레이트에 너무 긴장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깎고 사는 거니까. 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살 때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얹어서라도 얼마든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고점을 찍고 돈을 주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관망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딜을 끌고 갈 수 있는 찬스고요. 네. 그리고 이 이자라는 게 커머셜 마켓에는 평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집융자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이라는 묶여있는 이런 픽스드지만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는 픽스 레이트를 받아봤자 거의 5년 나머지는 어차피 베리어블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 5년 안에 리파이낸스라든지 네. 아니면 또 다른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이 진정한 오퍼튜니티가 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단 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막 웃었던 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애누리 없는 장사는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시 상업부동산은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성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네. 거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호텔하고 모텔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번 이제 고금리 시대에 상업용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부탁을 좀 드려보고 네네.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금리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 몰락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도움말 주신 안드라스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